안녕하십니까, 박PD입니다. 이번에 공부해서 가지고 온 종목은 JS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 회사는 의류를 만드는 그런 전문 업체고요. 의류 중에서도 이제 핸드백 전문 제조 업체고, OEM 생산 업체예요. 이 회사의 투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의류업체이기 때문에, 핸드백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끝나야 돼요. 코로나가 끝나야 매출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핸드백 매출도 다시 올라가겠죠. 생산량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사 매출액이 2배 이상 큰 회사를 이번에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정상화되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JS 코퍼레이션이 기존에 핸드백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그 회사들이 의류 사업도 해요. 핸드백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날지, 크게 이 두 가지가 이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 부분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JS 코퍼레이션이 인수한 업체는 약진 통상이라는 의류 제조 업체고요. 이 회사도 동일하게 JS 코퍼레이션처럼 동남아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동남아 여러 군데 공장이 있어요. JS도 그렇고 약진도 그렇고. 그리고 OEM 업체입니다. 동일하게요. 그래서 기존의 그 JS는 핸드백, 그리고 약진은 의류 생산 업체인데, 기존의 JS 고객들이 의류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 나면은 인수한 약진에서 수익이 잘 발생이 돼서 주가를 좀 많이 견인해 줄 것 같더라고요. 지금 JS 코퍼레이션은 제가 기존에 종목들 발굴한 것처럼 주가는 꾸준히 하락을 하는데, 실적은 이제 좀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 부분을 제가 포착을 해서 공부를 좀 해봤고요. JS 코퍼레이션은 지금 21일 기준인데 7,900원 정도. 지금 약간 다를 거예요. 조금 올랐었나? 아무튼 좀 다른데, 대략 이때 당시에 7,900원, 시가총액은 1,0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은 배당 수익률이 좀 괜찮아요. 3% 정도? 지금 주가가 하락해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3, 4%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년에 2번 반기 배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 구성으로는 제품, 핸드백이죠. 이게 지금 96.6% 차지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으로는 버버리, 뭐 DKNY, 게스, 뭐 이런 라이프로렌, 이런 업체들의 핸드백을 맡아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OEM 생산으로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인수한 약진도 이제 같은 OEM인데 의류를 생산하잖아요. 이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의류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핸드백도 납품하는데, 우리 이번에 의류업체 인수했는데 우리가 의류도 하겠다, 우리가 경쟁업체들보다 더 싸게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맡겨보라. 그래서 얼마든지 좀 뺏을 수 있거든요. 물량 뺏어와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오랜 고객사를 뺏어오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잘만 되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뭐 주가 흐름이 나타나겠죠. 실적도 좋아지고. 그 부분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죽 가방류 국가별 수입 비중 추이인데요. 지금 중국은 계속 줄어들어요.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한 3배 정도, 3배 이상 늘은 걸로 확인이 되죠. 그게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JS 코퍼레이션 생산 캐파 추이인데, 이게 동관, 그리고 청도, 이게 다 이 부분이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 생산량이 2015년부터 2019년도, 이건 예상치긴 한데 엄청 줄었죠. 중국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중국 사업을 철수하고 동남아 쪽을 대폭 늘렸는데, 그 이유가 중국이 이제 후진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서 수지가 안 맞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중국 사업을 중국 사업을 철수하고 동남아 쪽으로 생산 공장을 이전을 합니다. 그 과정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자카르타, 그리고 베트남의 호치민, 그리고 중국 동관, 중국 청도, 중국 청도 2, 중국 청도 3이 있었는데, 다 이제 사업 철수하고 자카르타랑 호치민만 남겨뒀어요. 그게 여기 나오는데,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고
2016년도에 상장하고 다 철수하고 동남아로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8월에 약진 통상을 인수를 하고요. 이게 인건비가 상승하는 중국 사업 철수하고 동남아로 생산기지 이전을 하는 과정인데 이미 이전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게 이 과정에서 2015년도에 실적이 좋았어요. 16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이때 상장한 이후에 좀 실적이 들쭉날쭉했어요. 순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약간 들쭉날쭉했는데 이게 이전한 과정에 과도기라서 그런 것 같아 보였습니다.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도 있긴 했는데 그런 과도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들쭉날쭉했던 것 같고 최근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곳에 생산 공장을 또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좀 망가져 있지만 코로나만 어느 정도 잠잠해진다면은 예전보다는 실적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약진 통상 인수한 것까지 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도 좀 잘 나와주지 않을까. 물론 약진 통상이 정상화가 되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흑자로 잘 나와줘야겠지만 그런 부분만 뭐 문제없이 잘 된다면은 충분히 주가는 견인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부분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요. 143억에 이번에 약진 통상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설명드리면은 143억의 글로벌 핸드백 수출 기업 JS 코퍼레이션이 갭이랑 바나나 리퍼블릭 등 의류 제조업자 개발 생산 기업이 약진 통상을 인수를 했는데요. 143억에 인수했어요. 이 부분 자세하게 살펴보면 칼라일이라는 데에서 2013년도 그로스 펀드를 통해서 약진 통상을 2048억에 인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15년도랑 18년도에 매각을 시도했지만 원매자를 찾지 못했고 올해 초 그러니까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딜로이트 안진을 주관사로 선임해서 원매자들과 협상 끝에 매각 절차를 마쳤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2048억에 인수를 해가지고 143억에 팔았습니다. 이 이유는 좀 수익률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최근에 적자도 기록을 했고 물론 매출은 기존의 JS 코퍼레이션보다 2배 이상 나와주고 있고 매출은 꾸준히 좀 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영업이익 수익률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적자도 전환되고 했었는데 이렇게 정말 싸게 샀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진짜 공시 나와 있는 대로 143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100% 지분 인수를 했고요. 현금으로 취득을 했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약진 통상은 이런 의류 전문 생산업체고 이런 고객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서 뭐 월마트도 있고 갭도 있고 바나나 리퍼블릭, 아메리칸 이글 이런 데도 갖고 있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처 보면은 이런 거래처에 이런 의류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매출이 기존의 JS 코퍼레이션보다 모기업보다 이번에 인수한 자회사가 2배 이상 커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재무제표를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살펴봤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아지긴 했는데 매출 채권 재고자산은 좀 더 증가를 했고 매입 채무도 증가를 하고 보통 이런 상황이면은 매출이 늘어야 되는데 매출은 오히려 감소해서 조금 안 좋게 흘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그리고 부채 비율도 최근에 부채가 좀 더 늘어서 256% 정도 부채 비율 되어 있고요.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이건 18년도고 이건 19년도인데 18년도에 기타 비용이 굉장히 크게 발생해서 적자 전환이 됐었어요. 일시적으로. 다시 19년도에는 흑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이때 살펴보니까 왜 이렇게 적자가 됐냐면은 화재가 났었더라고요. 화재가 나가지고 일시적으로 뭐 적자 전환이 됐었는데 화재로 인한 그 손실이 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살펴보면 베트남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로 인한 재고자산, 유형자산의 손실액 등이 재손실로 반영이 됐었고 그게 18년도고 19년도에는 또 운송 중이던 선박이 침몰해가지고 컨테이너 2대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었는데 그 금액이 다행히 좀 크진 않더라고요. 여기 손실이 나와 있는데 221억 원 정도 18년도에 화재로 손실을 입었고 19년도에는 선박 침몰로 1억 6천억 정도 손실을 입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좀 부침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동안에 칼라일이라는 곳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팔려고 했었는데 안 팔린 와중에 영업이익 순이익도 감소하고 화재도 나고 선박에 침몰해서 컨테이너도 손실이 되고 이런 부침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칼다일에서 아씨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좀 정리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2천억에 산 거를 세상에 143억에 판 거죠. 어떻게 보면은 JS 코퍼레이션에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약진 통상 새로 인수한 약진 통상에 5년 실적을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굉장히 또 중요한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8년 화재로 인한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매출은 소폭 늘고 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15년도부터 매출액은 5천억에서 5,590억으로 뭐 18년도 대비해서 19년도는 조금 줄었지만 이때까지는 조금씩 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영업이익은 계속 감소했어요. 320억 이때는 정말 화려했죠. 이 정도면 정말 화려했다고 볼 수 있는데 120, 130, 130, 140을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률은 평균 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순이익률은 간신히 흑자 유지하는 정도 평균을 내보면은 뭐 이 정도면은 좋긴 한데 뭐 여기서 화재 때문에 손실이 났고 여기서는 간신히 흑자 전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연히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박살이 났겠죠. 그런 부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정상화가 되고 시너지 효과가 나면은 대신에 과거처럼 좋은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봤어요 저는.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 순이익도 늘고 이게 전성기 때 모습 근처만 가도 주가는 엄청 올라갈 수 있어요. 영업이익 순이익이 뭐 배 트리플로 늘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그만큼 올라가겠죠. JS 코퍼레이션은 2020년 들어 대주주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대주주 일가 주식 매수한 부분인데요. 2020년 들어서 대주주 일가의 장내 매수를 확대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 인수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19년도에도 인수를 했는데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홍송희 씨가 장내 매수해서 3만 주를 순매수한 데 이어서 지난해까지 지분이 없던 홍유주와 홍지호 이 두 명은 손자들입니다. 손자 손녀라고 제가 본 것 같아요. 장내 매수로 지분을 확보하는 중이다. 여기 보시면은 19년도 그리고 2000년도까지 이 17년도 제외할게요. 1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장내 매도는 없어요. 매수만 합니다. 최대 주주가 이 정도 갖고 있고 최대 주주 일가랑 자사주 하면은 유통 주식 수가 20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60% 다시 말씀드릴게요. 60% 정도 되고 자사주까지 하면은 유통 주식 수는 한 30몇 프로 정도밖에 안 돼요. 대주주 일가가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회사가 JS 코퍼레이션만 놓고 보면은 탄탄해요. 수익도 꾸준히 잘 나고 있고 안정적이에요.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재물을 바탕으로 배당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간 배당으로 한 2% 정도 시가 배당률 2%씩 두 번이면 4%죠. 이 정도면은 은행의 예금 이율보다는 2배 이상 높은 부분이죠. 이 정도만 보더라도 충분히 장기 투자할 여건은 갖춰져 있는데 단지 사람들의 뷰가 반반으로 나뉘어요. 코로나가 평생 간다 이런 뷰도 있고 반대로 코로나 어느 정도 이제 끝난다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될 거다 이런 두 가지 뷰로 나뉘는데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베팅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교체 매매할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관심 있게 자회사의 5년치 실적까지 들여다보면서 엑셀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좀 정상화가 되고 시너지 효과가 나면은 엄청난 상승은 아니더라도 놀라운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는데 평일에 제가 주식 담당자랑 통화를 해보고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소식이 있으면은 댓글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JS 코퍼레이션 공부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전 지금까지 주식투자TV 박PD였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